네,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만나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앞서 국내 기업과 정부에 26만 장 규모의 GPU를 공급한다고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일 마무리될 예정인데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한국이 AI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젠슨 황 CEO도 한국이 AI 분야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요. 이 젠슨 황 CEO가 한국을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꼽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이 비즈니스 CEO 서밋도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젠슨 그렇죠. 황이 특별 연설을 하는 거 제가 봤는데 네. AI 강국이 되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첨단 과학기술 역량이고, 네. 두 번째가 제조업 역량이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데 네네. 한국이 바로 그런 국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랑 또 만났잖아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I 선도국이 되고 싶다, 좀 많이 도와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이러한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왜 어제 이재용 회장이랑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 네. 치맥 회동 했잖아요. 예. 하여튼 뭐 이분 근데 보니까 쇼맨십도 대단하고 정말 예, 연예인과 네, 같은 또 그 인기몰이를 음식점 하고 바깥에도 있는데 나와서 또 시민들도 대단하고 만나는 모습도 정치해도 될 보이고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뭐 사실 맥주 마시려고 한국 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이 그만큼 AI 국가로서 AI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유수 기업들이 AI 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철저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 네.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젠슨 황 CEO가 우리 국민이 좋아할 만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깜짝 선물 바로 GPU 26만 장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반도체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네, 있는데 90% 정도. 우리나라에 5만 장의 블랙웰 그러니까 최대 14조 원 규모의 GPU가 공급이 된다는 건데 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확보한다는 게 좀 어느 정도의 중량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걸까요? 큰 의미가 있죠. 아마 GPU 26만 장 정도면은 한국이 초대형 이 AI 데이터 센터를 한 2개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난 AI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지금 아마 한국이 확보한 GPU가 한 15,000장 정도일 텐데 네. 이것을 이제 2028년 뭐 그 정도까지 5만 장을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네네. 근데 당장 이제 26만 장을 확보하게 그러니까. 됐다라는 것은 예. 한국의 장기 목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예.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수급난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GPU가.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로 깜짝 선물이 된 건데 이 젠슨 황 CEO가 삼성과 또 SK, 또 현대차,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도 각각 이 엔비디아와 전방위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26만 장 중에서 5만 장은 공공 부문에 이제 투여가 된다는 예, 예. 것이고 나머지 21만 장은 말씀하신 그런 한국의 민간 기업에 한 5만 장씩 나눠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가 5만 장을 받으면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뭐 AI 능력이 확충되고 뭐 자동차 산업 또 확충되고 네이버한테도 5만 장 예.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국의
네이버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치면 빅테크 기업의 AI 능력 이렇게 뭐 각각 따로 뭐 AI 능력이 확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호 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할까요? 예.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파급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산업 어떤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네. 이게 엄청난 일이고 젠슨 황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이 바로 지금 그런 어떤 산업의 이 혁신이 일어날 적기니까 잘 활용해라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자 에이펙 본회의 개막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자 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 발언이 좀 미국을 의식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 국제질서 이거 사실 미국이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예. 아주 편안하게 쓰던 용어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금년 초부터는 시진핑 주석이 이런 용어를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네. 미국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일방주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앉아서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거저 먹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이 지금 허물어가고 있는 사실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 질서, 다자주의 질서를 미국이 앞장서서 스스로 허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우리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런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 정상회의 무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후려칠 수 있는데 다자주의 무대에서는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때로 덤벼들면 미국도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유럽연합이죠. EU는 이거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뭐 단체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니까. 그래서 하루 먼저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방을 시진핑 주석에게 내주고 떠난 형국이 돼버린 것이에요. 좀 더 머물다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미국 들어요.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귀 기울이질 않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에이펙 이제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이 본회의의 결과물 이른바 이제 경주 선언이 나올 것인가 이게 채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채택이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네. 채택이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을 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아펙이라는 경제 협의체가 네. 자유무역 질서를 영내에서 더 확장하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상호 투자도 또 촉진시키자라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 사실 이제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표현, 그런 랭귀지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 아펙 회원국들은 그런 취지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5월에, 금년 5월에 이 미리 아펙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 거기서 이 모임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 보전 내지는 강화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언문을 내자 그랬는데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트럼프는 떠났지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저승사자처럼 저렇게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예,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유무역 뭐 질서 보존이라든지 뭐 강화 이런 표현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뭐 충분히 우회적인 표현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공동 번영이라든지 개방된 질서의 뭐 보존, 강화 뭐 이 정도의 어떤 표현 좀 애둘러서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경주 선언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돌발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꼽히고 있는데 미국이 승인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만 내일 회담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펼쳐야 될까요? 일단 뭐 중국이 견제구를 던진 거죠. 네, 불편할 거예요, 좀.
그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북한 얘기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중국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예, 네. 조금 안 그랬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NPT 체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달라 그랬는데 그럴 소지가 좀 있죠.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뭐 SNS에 핵심 기술을 뭐 한국에게 이전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영국과 호주도 받지 네. 못한 그런 핵심 기술을 한국은 받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 핵심 기술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핵심 기술은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용도로 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네. NPT 체제 위반이에요. 그리고 핵연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원축으로 만든 핵연료가 있어요. 또 그걸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근데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 한 90% 그러니까 무기급 농축 우라늄으로 연료를 만들라고 한국에 준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NPT 체제 위반이에요. 네. 근데 방법은 있죠. 이것을 철저하게 봉인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에요. 미국이 넣고 미국이 꺼내가는 겁니다. 한국이 열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이 그걸 갖다가 IAEA에 신고를 해요. 딱 호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핵연료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NPT 체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미중 정상회담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만나는 거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케미, 좋은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한국과 중국은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영화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 지금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가 불편해서 그걸 갖다 수정해서 고쳐 쓰겠다라는 어떤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우두머리가 사실 대표 국가가 리더격이 이제 중국인 것이고 한국은 그래도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기존의 미국 중심의 이 자유주의 규칙에 의한 자유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낮은 단계의 협력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기능주의 접근이 저는 이 한중 관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뭐 할 얘기는 조금 다 하는 것도 좋겠죠. 지금 뭐 네.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공급망 확충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걸 우리에게 무기로 사용해갖고 쓰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조금 민감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저 일단은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네, 될 좋은 거. 케미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제 가장 좀 논의될 이제 의제로 꼽혔던 게 바로 이제 북한 문제인데 네. 최근에 이제 북중러가 좀 밀착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과연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좀 입장인가, 중국이 어떤 입장인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텐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입장까지도 확인할 수 네, 있겠습니까? 중국이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이 조금 신경 좀 써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조금 쓰기를 주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진영화가 심도 깊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 이 수정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좀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러시아는 뭐 공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암묵적으로 북한의 이 핵보유국인 것을 뭐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네. 그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네, 중국이랑 러시아랑은 입장이 좀 그러니까요. 다르죠. 네. 그렇지만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사를 분명히 좀 밝혀달라. 그리고 조금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달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다라는 발언을 하곤 했는데 예, 예. 이제는 그런 발언도 조금 하기를 꺼려하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중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일 정상들의 첫 만남이었는데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마냥 화기애애했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시 주석은 일단 건설적인 중일 관계를 만들어가자, 네.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인 호혜 관계 추진하자 호응을 했습니다만 네. 좀 뼈 있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히토류 수출 통제에 좀 우려를 전달했고 네네. 또 시진핑 주석은 침략 역사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일 관계, 일중 관계도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미국과 훨씬 더 밀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일본에서는 어떤 이 뭐 다자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과의 정상회담만 하루 간 자리인데 2박 3일을 머무르고 보니까 정말 미일 동맹이 미일 이 당국자들이 표현했듯이 이 동맹의 뭐 황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구조적으로 중국이랑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역사관은 아베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편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할 때 축전은 안 보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었을 때는 시진핑 이름으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리창 총리 이름으로 축전을 보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이제 관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 얘기는 또 다 했어요. 네. 아까 뭐 히토류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우려도 얘기했고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어떤 네. 영토 문제 얘기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만 관련해서 양안 그러니까 문제. 이제 양안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갖다가 분명히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라는 거. 그래서 할 얘기들은 또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미중 정상회담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이번에는 이미 절반은 성공이 예견됐던 네네. 그런 회담이었었죠. 왜냐하면은 미리 특히 이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이 중국의 허리펑 이 경제부총리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던 그런 현안들을 거의 다 타결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전은 아니더라도 휴전은 예고가 돼 있었고 네네. 단지 회의 1시간 전에 이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라는 조금 뜬금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그게 뭐 다각도로 조금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핵 문제까지 포함한 어떤 대타협, 그랜드 바겐, 빅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조금 그렇고 싶지 않아 하는 분이고 왜냐하면 네. 중국은 사실 지금 열심히 핵무기 능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핵 문제에 대한 뭐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이 조약을 갖다 체결하자 이런 제안에 흔쾌히 뭐 응할 이유가 없겠죠. 뭐 이제 네. 그런 어떤 텐션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휴전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종전은 아니더라도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종전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휴전이다라고 네. 이제 네. 언론들도 그렇고 휴전이라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게 변수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이 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옥죄어 오니까 움찔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빨리 이거를 갖다 조금 일단 낙지자라고 먼저 독촉을 했던 측은 트럼프 행정부 쪽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히토류 협정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뭐가 그런 지금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예.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호주에게 사실 오코스라는 이 군사 협력 기제를 통해 가지고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야, 이거 너무 비싸, 싫어. 그랬더니 이제 앨버니지 총리가 바로 달려갔어요. 예. 날라갔죠. 날라가가지고 히토리 협력할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흔쾌히 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꽂혀 있고 히토리에.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심하게 정말 때려댈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만약에 이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확 낮아진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거리낄 게 없으니까 네네. 더 심하게 때려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한폭탄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동 조화가 더 이루어지면은 서로 더 심하게 때려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의 우리의 전략도 궁금한데 사실 외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될 때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외신에서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만약에 미중 갈등의 어떤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급망 문제만 따져놓고 보면은 예, 예. 사실 우리가 요번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니까 한국도 유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이 썼던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를 수입해서 그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배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중국에 히토류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거를 미국에 팔면은 그러면 그런 나라도 그런 기업도 그것도 통제가, 제재하겠다라는 네네. 것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차 제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때려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는 또 우리가 더 다르잖아요.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뭐 특히 히토류 공급망에서부터 우리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과 공급망을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는 조금 뭐 할 것은 하는 어떤 그런 좀 지혜, 영리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협상을 잘한 리더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상에 좀 선방했다라는 좀 해석을 내놨었는데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좀 SNS 글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 좀 이런 걸 보니까 조금씩 좀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정확하게 좀 명시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떨까요? 우리가 좀 마음을 놔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놓을 수 없죠. 네. 사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무역 협정을 뭐 체결하고 뭐 서명하고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조차도 지금 백악관에서는 다르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예. 뭐 투자금조차도 규모를 갖다가 다르게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다분히 국내 정치적인 용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조인트 팩트 시트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 뭐 우리가 선방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투자처를 정하는데 하지만 철저하게 상업성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뭐 위원장을 한국 사람이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리더라도 트럼프가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거 왜 뺐어 한 다음에 이거 다시 동그라미 이거 왜 꼈어 X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네. 협상은.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좀 뭐 물고 들어주고 네네. 치열하게 앞으로 더 따질 건 따지고 해서 더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 그리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원안보다 분명히 발전된 그런 타결안인 것은 분명하고 네. 그리고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일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타결을 한 것은 분명하죠. 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3,500억 달러를 중에서 이제 2,0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2천억은 절반 이제 이상. 200억 달러로 10년씩. 10년인데 사실 200억 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문제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상한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그만큼 안 채워도 되는 것이 그럼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 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고도 야 이건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조금 물고 늘어진다라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항의할 것은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